네, 오프닝벨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순서죠. 고건호 전문가님 모시고 슬기로운 투자 생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번 3월 마지막 이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주가도 지금 많이 하락해 있고 네. 다시 계속 이제 좀 심성이 좀 약간 좀 복잡한 걸 텐데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은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 네. 하다 보면 또 오를 날도 오는 거고 그리고 한두 번 내리는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은 뭐 강철 메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좀 약세장이지만요.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개인과 기관, 외국인 좀 양상이 좀 비슷했거든요. 현재는 개인이 좀 다 사들이는 이런 사자세가 짙고요. 기관과 외인은 양시장 모두 팔자세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뭐 그게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 항상 월요일마다 뭐 개인이 사장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네. 똑같이 그냥 뭐 기관도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매도세로 가는 것 같은데 네네.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는 저감에서 기회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좀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이고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대형주가 많이 지금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하이닉스라든지 보면 아무래도 좀 약간 소규모 주식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아무래도 좀 세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것이다. 네. 라고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감에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몰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보시라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좀 준비하신 주제가 바로 수소 관련된 그런 종목들, 뭐 섹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수소는 2차 전지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맞습니다. 오늘은 그 복습과 지난 11월 달에 AS를 겸해 한번 수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전에도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산업 구조는 이제 정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중 핵심이 수소 경제 체제이고 그 알고는 이래도 이제 알고 나서 대비하자는 취지로 한번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국내 수소 시장 현황은 좀 어떨까요? 예, 그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산업자원부 통계를 보면 이제 2003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앞으로 수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라든지 그런 논문을 가서 모아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수준이었지만 2019년부터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 이후 수소법 입법하고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을 통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 생태계 확대를 현재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민보다는 관주도의 경향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 새로 차기 정부는 인프라 정책에 힘을 쏟을 것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추이가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수소 시장 현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같이 좀 엮어서 보는 게 수소 전기차인데요. 왜 전기차가 아니고 왜 수소차 또 수소를 가져오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예, 들어볼 수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 국내 전에도 한번 이 슬라이드를 비슷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예, 그 11월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소 생태 시장은 생태계는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 주력 기술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런 점을 간과하고 그냥 뭐 수소니까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적용 중인 제품들의 이제 기술적인 방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체크를 통해 대체하거나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도태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또한 그 정책 발표할 때마다 그 적용 이제 생태계가 이제 가장 많은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수소를 저장을 해야 기체를 쓰든지 액체를 쓰든지 그리고 운반을 하든지 어떻게 활용하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수소 저장범위다. 그것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한번 수소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중점을 하는 그 회사를 제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수소 생태계는 초기 시장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소 관련주 뭐 종목들 섹터 가져오신 이유를 밝혀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섹터 중에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수소나 유통이나 활용해야지 쭉 계속 이제 앞으로 가고 있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규모의 경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은 네네. 변함없겠죠. 예, 그때 규모의 경제라고 가장 빨리 많이 적용된 것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일 겁니다. 그렇죠. 좋으나 시으나 중국은 계속 이제 저희가 주시해야 하고 네. 산업이 중국이 참전했다고 하면 산업 자체 바뀔 수 있는 것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21년부터 35년까지 수소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2025년까지 밸류체인 형성 준비 기간을 잡고 수소차 5만 대, 그 연간 10에서 20만 톤의 그린 저탄소 이제 그 체계를 생산 체제를 완비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035년에는 모든 산업 영역에 수소를 적용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5년이라고 하면 불과 한 12년 뒤나 13년 뒤죠. 그렇죠. 이거 진짜 빠른 거예요, 이거는요. 네네네. 앞으로 이제 주유소가 수소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차를 사시는 분은 앞으로 차를 굴리신다고 다음 차는 반드시 수소. 수소 아니면은 전기차로 전기. 가야죠. 네. 예, 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석유에 대한 수요라든지 수급량이라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매우 리스키하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다시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중국이 아직 기술 수준이 낮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해외 협력 장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수소 관련 업체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이따가 다룰 일지 하이솔루션이 참전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우리도 가능성 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봐야지 무작정 거기 들어간다라고 보기엔 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이라는 시장이 약간 좀 불확실한 게 많다 보니까 네네. 대신 이제 앞으로 중국이 큰 시장인 건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수소 산업 육성을 공식화하는 이런 사항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2025년까지 수소차를 5만 대 좀 생산을 하겠다. 그런 생산 체제를 완비하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또 있었고요. 2035년까지는 교통, 에너지 저장 산업, 또 산업용 수소 등 모든 산업 영역에서 수소를 적용하겠다라는 이런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이제 당장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좀 감수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현재 좀 크게 될 시장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조금 어느 반열에 올라와 있을 때 그렇게 좀 투자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님이 살짝 스포를 조금 하셨는데요. 네. 하셨지만 이 수소차 관련 핵심 기업들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차 한 대만 해도 지금 뒤에 보시는 이제 내용처럼 이 슬라이드 내용처럼 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이제 총 20여 개 회사가 최소한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저장장치, 연료전 스택, 전장 부품, 운전장치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가 볼 것은 뭐 그래도 이 상위 아까 나와 있는 상위 뭐 빅주, 네. 큰 대형주라고 하면 네, 대형주들. 일제 하이솔루션, 네. 그리고 첨단소재, 모비스라든지 현대제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이유는 뭐 상하프로의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료전 스택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서는 저는 오늘 이제 가장 이제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생태계에서 가장 넓은 포괄할 수 있는 일진 하이솔루션을 다뤄볼까 싶고요. 네. 예, 한번 이제 일단은 이에 대한 실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솔루션 실적이 2021년에 나왔습니다. 네. 예, 매출액이 뭐 1,176억 9,100만, 영업이익 98억 300만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그 예측치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그 당시에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그게 왜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아무래도 그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진 하이솔루션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 사업 부분인데 여기서 그 DPF라고 있는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필터 같은 거죠. 예, 이것을 옛날 노후 차량, 경유 차량에 장착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환경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매출과 수익성이 정부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 성장성이 크지 않지만 매출가 절반을 차지하는 그 DPF 단가가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환경부가. 그렇기 네. 때문에 매출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래도 사업부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네. 그 수소사업부랑 환경사업부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에 이거 기억하시는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거의 비등비등했던 걸로 심지어 어떨 때는 환경사업부가 더 컸었는데 오. 이번에 좀 수소사업부가 많은 비중 매출액의 65%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점 역전하거나 언젠가는 환경사업부 줄어들겠지만 네. 그 일진 하이솔로가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기술적인 건 잠깐 다룰 수 있다면 네네. 타입 1부터 4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타입 1은 그냥 말 그대로 금속질 용기를 한 거고 네. 그 이후로는 유리섬유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소염 복합제를 사용했다가 네. 최근에 타입 4로 갈수록 이제 그 카본 파이버로 즉 네. 탄소 섬유로 해가지고 복합제라든지 비금속 재질로 해가지고 네. 경량화와 압력에도 강한 음. 아주 이제 좋은 이걸 그쵸. 독보적인 소재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전에 탄소섬유 소재 이 복합제가 조금 더 이렇게 경량이면서 경량이죠. 더 많이 조금 넣을 더 수도 있고. 좋은 소재로 좀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뭐 트럭을 현재 그 타입 1 탱크를 적용한 트럭 개발했는데 네네. 이 트럭이 현재 한 50톤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뭐 교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도로라든지 사정을 보면 대부분 제한을 보면 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알겠지만 네네. 대부분 한 40톤 내외예요. 아. 50톤 가격이 없어. 즉 한마디로 네. 만들어 놨지만 네. 실용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연료 탱크만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수소를 넣을 수 있는 것만 더 많이 가고 가볍다. 그래서 실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환경부와 함께 이제 움직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정부 정책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가격 조치 때문에 좀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핵심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성장 전망이 나타나지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네. 그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매출액이 아무래도 좀 고정된 것 하나가 아무래도 현대차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뭐 경영진도 대부분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계열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도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정도 넥소의 판매 실적에 따라 매출이 좌우가 될 것이다. 네. 현재 형국 될 것이다 볼 수 있겠고 그 넥소의 월별 판매 실적을 보면 1, 4분기랑 4, 4분기가 판매를 저조하지만 뭐 2, 4분기, 3, 4분기쯤 내가 높습니다. 예, 높은 경우를 그냥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정부 보조금이 있어 좌우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방향성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이제 수소차의 이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런 경향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차 쪽 시장이 조금 더 좀 열리고 또 규모가 커지게 되면요, 더욱더 각광받을 이런 섹터, 또 수소 관련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앞서 조금 더 핵심 기업들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랑 조금 더 같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종목들도 좀 있을까요? 같이 보면 좋을 종목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뭐 수소 관련주는 다 봐야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아까 앞서 앞서 본 네. 효성 첨단 소재, 예, 그죠. 첨단 소재, 현대모비스라든 현대제철 네. 다양하고 뭐 이제 연료전 스틱은 아직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세력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해외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레이가 상당히 그래도 좀, 도레이요? 예, 도레이가 네. 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쪽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일본. 이제 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지금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희 주변에서 수소차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전기차가 더 많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많죠. 네. 다음 차 사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약간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네. 저 아직까지 내연기관 잘 좋아합니다. 근데 전기차를 제가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도 네. 좀 이건 좀 아니다. 아무래도 약간 가전제품 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막 한다고 해도 약간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약간 수소가 좀 약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근데 문제는 수소가 이제 충전 스테이션이 매우 적다는 점이 이제 아마 그렇죠. 전기차 구매를 대비. 좀 머물거리는 중에 하나고 네네. 그렇게 머물거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그게 그쵸. 좀 단가라든지 언젠가는 단종 수준을 밟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래도 수소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일반 승용차 전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용차 부분
돈보다는 자동차. 진짜 트럭이라든지 네네. 전기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엔진 효율이 높고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수소가 더 유리하다 측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소 관련 핵심 기업으로 우리 같이 좀 일진 하이솔루스와 같이 봤으면 하는 기업들로는요. 국내에는 효성 첨단 소재와 현대모비스 또 현대제철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해외 종목으로는 일본 기업입니다. 도레이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금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상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뭐 네. 매수를 하실 때 이럴 때 조금 적정한 가격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목표가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높게 잡혀 있는데 과거 최고 98,000원까지 갔다가 작년 제가 다 이 종목을 다뤘을 때 11월 10일에는 69,000원대로 이제 갔습니다. 67,900원 정도 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락해서 지금은 49,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후반에 하락한 상태예요. 유진 투자증권은 얘네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이랑 말 좀 그렇지만 그 목표가를 9만 원대로 가지고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시간 내에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무조건 이건 장기 투자로밖에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뭐 2, 3년 정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전에도 그래도 매수한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지금 투자를 하시는 단기로 가라. 그러니까 투자를 만약에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굳이 그냥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꼭 해야 하는 종목이나 어떻게 네. 선택이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도 이제 더 내려갈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좀 더 하얀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때 한 3만 원대 후반 정도, 네. 3만 원대를 좀 접근했을 때나 아니면 4만 원대 아예 그냥 4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네, 예. 맞습니다. 자, 현재도 가격이 조금 하락세에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인데요. 좀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추이를 좀 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조금 투자 고지나 아니면 좀 당부하실 말씀 좀 있을까요? 예. 전에도 벼렸듯이 이제 결국 수소 경제 온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방향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 전에도 아까 말한 타입4 수소 저장 탱크는 일본의 자체 생산 토요타랑 일진 하이솔루션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종 제로 뭐 카본 얼라이언스 가입돼 있는데 그 연합체에서 유일하게 수소 연료 저장 솔루션 업체로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유통 상용차 제조라든지 네네. 그리고 보험 파이낸싱 등 그냥 수소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글로벌계 10곳으로 있는 뭐 구성된 협의체인데 네. 여기가 유일하게 수소 저장 업체로 이제 일진 하이솔루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기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가망 상장성 좀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그 이동형 수소 정장이나 운송이나 충전 기기 확대가 앞으로 기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앞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대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수소 사업부의 현대차 리스크가 좀 크다. 현대차가 없으면 지금 현재 좀 힘들 것이다. 네. 예측인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납품처가 좀 다양해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네네. 예, 그럴까요? 네, 이 정도로.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22년도 이제 환경부 예산에서 이제 네. DPF 매연 저감장 정부창 지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부 매출이 앞으로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좀 보여드렸던 타이포 수소 저장 탱크는요, 일본의 도요타와 또 일진 하이솔루스에만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조금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수소 사업부는 현대차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조금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하지만 22년 환경부 예산안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이 좀 축소가 되는 점, 이러한 리스크까지 다 감안을 해보시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에도 나와주신 우리 고건호 전문가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